그럼 이 축도 두 번째 주제 오늘 좀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교수님이 준비하신 10년 최고가인 닥터카파에서 가는지, 이제 구리 관련해서 올해 저희 회사 리서치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고 아마 저희 팀원들도 언급을 했을 것 같은데요. 원자재 중에 이제 구리 관련해서는 조금 올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작년 11월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11월에 그렇죠. 못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한번 좀 짚어보는지 뭐 수급적인 상황이라든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좀 짚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닥터카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닥터카파냐? 그러면 이제 카파,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잘 통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전선으로 가장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전선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양하게 많이 쓰고 있죠. 뭐 바 형태도 되고, 뭐, 튜브 형태로도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안 쓰이는 분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분야에도 쓰이고, 자동차, 뭐 인프라, 뭐 이퀴먼트 뭐 이런 데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경기가, 실물 경기가 좋으면은 구리를 많이 쓰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은 구리를 안 써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실물 경기를 갖다가 바로바로 이제 구리 가격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닥터카파라고 이제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뭐 보면 연초부터 해가지고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작년 연초에는 이제 한 6,000불대 이제 LME 기준으로 해서 톤당 6,000불 정도에서 시작을 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 4,600불까지 빠졌었죠. 쭉 빠졌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냥 주장창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코로나에서 회복이 됐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중국 쪽에서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구리 가격이 계속 올라갔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연말에는 한 8,000불 정도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올해 연초에 조금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2월 달에 한 9,600불로 하면서 이제 10년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했죠. 그리고 지금 한 9,000불 정도 수준에서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 올라간 요인 자체는 이제 가장 크게 보면 이제 공급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의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산 공급 쪽을 갖다 한번 살펴보면요. 전 세계 이제 구리, 그러니까 동광석이죠. 동광석의 이제 절반가량이 칠레하고 페루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동광석이 나옵니다. 이제 뭐 중국도 나오고, 미국도 있고, 뭐 콩고,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뭐 몽골리아도 있고, 뭐 쭉 있는데, 이 두 나라에서 나오는 게 동광석이 절반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칠레가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다음에 한 12%가 페루에서 생산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두 나라에서 어떻게 이제 공급이 되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죠. 이 두 나라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영향을 받았었던 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조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사분규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칠레 같은 경우는 좀 더 대형 업체들이 많고, 페루 같은 경우는 좀 작은 업체들이 많은데, 둘 다 그냥 노사분규가 심했었고, 코로나가 또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예년,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전해에 비해 가지고 거의 한 10% 가까이 이제 줄어들었었고, 생산이. 그 다음에 이제 올해도 보면 여의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요 표에 보시면은 이제 한 11월, 12월 뭐 이때는 좀 잦아들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 같은 남반구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름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우리랑 반대니까. 이제 여기 이제 4월, 5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백신도 지금 뭐 원활하지가 않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맞기 시작한 그런 단계인데, 칠레나 페루가 그렇게 백신이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 이제 다시 이제 4월, 5월, 6월 뭐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봤을 때 겨울에 접어들면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노사분규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아직까지 그렇게
순탄하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작년에 이제 공급 생산이 원활하지 않았었고 올해도 그게 유지가 될 거다라는 일단 예측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실 게 이제 TCRC라는 이제 구리 같은 거 보시면 이제 TCRC라는 걸 가끔씩 보시게 될 건데 네. 이제 트리트먼트 차지, 리파이닝 차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요게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요게 숫자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TCRC가 이제 기사 같은 데 보면 TCRC가 넘버가 줄어들면은 공급난이 심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TCRC가 커지면은 공급이 풍족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TCRC는 어떤 거냐면은 제련업체의 그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련업체가 이제 그 동전광을 가공해가지고 이제 전기동을 만들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리트먼트는 이제 그 단계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이제 동광석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석이죠. 그걸 갖다 이제 캐면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구리 성분이 한 0.5, 그다음에 이제 많게는 뭐 5%까지도 있다.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뭐 거의 1% 다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조금이네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높았었는데 높은 거 이제 다 캐버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0.5만 있어도 이제 괜찮아요. 경제성이 있는 그런 저거고요. 그래서 이제 동광석을 이제 그 정도 이제 함유되어 있는 동광석을 해가지고 이제 성광 작업이라는 거 합니다. 이제 불순물 걸러내고 해가지고 구리만 남기는. 구리 성분이 한 20%, 30% 정도 되는 동전광을 만들게 되고요. 이제 동전광을 재련소로 보내가지고 재련소에서 이제 그거 갖다 녹여서 이제 뭐 저거 또 발라내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전기 분해해가지고 이제 순도 99.99%의 이제 구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걸 이제 전기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들을 이제 보시면은 기사 같은데 보시면 이제 어떤 데서는 동전광, 어떤 데는 전기동, 뭐 구리 뭐 이렇게 환제돼서 사 있는데 전기동은 이제 나중에 최종에서 나오는 이제 전기 분해해가지고 99.99%의 이제 구리 성분을 갖고 있는 게 전기동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리는 토탈에서 하는 거고 동전광은 이제 한 구리 성분이 한 20%에서 30% 정도 되는. 근데 이제 재련업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20% 30% 있는 동전광을 사가지고 그걸 이제 전기동으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그 트리트먼트가 이제 녹이고 스멜팅하고 이런 과정에서 드는 건 트리트먼트 차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 분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리파이닝을 갖다가 이제 해서 통털해가지고 이제 TCRC라고 합니다. 쉽게 그거를 이제 쓸 수 있는 구리를 바꾸는 과정에 그렇죠. 생산하는데 이제 보면은 그 재련업체들이 이제 구리를 파는 거는 LME 가격에다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매하는 것도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LME 가격에서 TCRC를 뺀 가격에서 자기네들이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TCRC가 크다는 얘기는 원재료 동전광을 사는데 조금 줘도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마진을 줄여가면서까지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사정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련업체에서 동전광을 확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그 장기 계약물 같은 경우에 한 62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은 한 장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59 정도로 줄었고요. 그다음에 스팟성으로 이제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줘야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구하기가 힘든 거죠. 힘든 거네. 그 2015년 기준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이제 점점 이제 그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뭐 기사 같은 거 보실 때 이제 뭐 TCRC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괜찮은데 뭐 생산 늘리면 안 되냐? 뭐 늘리면 되긴 되죠. 근데 되긴 되는데 쉽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구리가 이제 바로 늘리겠다고 했었을 때 뭐 그렇게 빨리 늘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최근에 확 올라왔는데 과거 몇 년간은 보면 한 6,000불대에서 움직였습니다. 보면 6,000불. 그러면은 지금 구리의 생산 단가가 점점 올라오고 있거든요. 보면 예전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대형업체 같은 경우 이제 톤당 한 5,500불, 그다음에 소형업체 같은 경우 5,900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00불이라는 거는 돈이 안 되는 저거죠.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설비에 투자를 많이 안 못 했었습니다. 그 전에. 지금은 할 수 있죠. 지금은 이제 가격이 괜찮으니까 지금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할 수 있는데 예전에 뭐 한 6,000불 정도인데 이제 내 생산단가가 5,500불 정도 되면 이거 뭐 의미가 없죠. 뭐 크게 뭐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기존에 하던 건 운영은 하는데 뭐 이걸 갖다가 새로 뭐 막 팍팍 투자해가지고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간만에 물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저거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한 1, 2년은 적어도 뒤에 이제 그 영향이 이제 미치게 되는 거죠. 예, 늘리고 싶어도 설비가 이제 그동안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 코델코 이제 IR 자료에서 갖고 온 건데 코델코 같은 경우는 이제 칠레 뭐 제1의 이제 국영 기업이죠. 이제 구리 관련된 이제 생산 기업인데 여기서 프로젝션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current operation without project.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갖다가 신규로 개발 안 하면은 10년 뒤면은 75%가 줄어듭니다. 지금 생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under construction.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이제 그보다는 좀 쩔겠죠. 그러니까 뭐 한 3-40% 정도 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언더 스터디 지금 이제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해도 지금 현재 생산량을 유지를 못해요. 그러네요. 좀 줄어들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투데이가 있으면은 투데이의 생산량을 갖다가 지금 뭐 그냥 있으면 아예 75% 줄여낸 거고,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거 하면은 이제 좀 덜한 거고, 스터디 하고 있는 거 다 합쳐도 지금 현재 생산량을 유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업체거든요, 보면은. 전 세계에서. 동광석의 품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그 구리의 함량을 얘기를 했는데 그걸 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에 들어있는 구리 함량 품인 거네. 그걸 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코델코 아까 그 자료인데 보시면은 이제 2014년 같은 경우에는 한 0.77%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0.68% 정도로 줄었죠. 그 2000년 초반만 해도 한 1% 됐습니다. 1% 됐는데 지금 한 0.7로 줄어든 거죠. 이 짙은 남색 선을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짙은 남색선이 되고 이제 이 녹색 선 같은 경우는 이제 처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많이. 그렇죠. 구리가 적게 들어있으니까 더 구리가 많이 조금 들어있으니까 많이 해야 돼요. 해야 그러니까 예전에 2000년만 해도 한 1% 정도 됐어요. 평균. 한 1% 정도 됐는데 지금 한 0.7로 들면은 뭐 1%에서 0.7로 줄어들었으니까 얼마 안 줄어들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원자재에서 그러니까 원자재에서 그걸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보다 한 70%를 갖다가 더 처리를 해야지 그렇죠. 같은 양을 갖다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더 많은 광석을 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또 보면은 설비들이 점점 낙후되고 있고, 그 다음에 품위는 점점 안 좋기 때문에 단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점. 옛날에만 해도 5,500불씩 안 했어요. 보면은 생산 단가가. 주식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도 좀 쫄깃한데요. 향후에도 전망이 좀 좋아 보여요. 아니 왜 그러면 아니 그런데요? 품이 높은 거는 벌써 다 캤어요. 이미 다 캤고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이거보다 더 낮아지니까 이제 가격이 보면은 뭐 밑에는 이제 떨어질 때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릴 때 교과서에 나오는 원유 고갈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그거거든요. 뭐 대체제가 나와야 되든지. 뭔가 대체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굉장히 롱텀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1900년대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리 생산량 자체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거의 뭐 1900년만 해도 별로 안 쓰였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썼었는데 이제 산업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구리가 많이 필요로 하게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중국을 포함해서 이제 점점 더
국가들이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구리의 수요가 점점 늘어났고요. 근데 구리를 생산하는 방식에는 이제 크게 봤었을 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건식 재련 방식하고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짙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습식 재련 방식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는 거의 안 쓰였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와가지고 습식 재련 방식으로 이제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20% 정도는 이제 습식 재련 방식으로 이제 구리가 생산이 되거든요. 습식 재련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산화강이라고 지표면에 있는 구리 중에서 황성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산소에 닿으면 이제 산화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황산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녹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식인데 예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구리를 못 만들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만들기 시작한 방식입니다. 예. 그래갖고 그거 이제 좀 어느 정도 차지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재료가 되는 산화광이 지표면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이미 보면. 다 캐갖고 그래서 또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제 산화광 같은 경우에 이제 그게 지표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고갈이 되는 게 이제 그걸 쓰고 나면 이제 나중에 없잖아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 자체는 이제 이때까지 이제 위에 있는 걸 썼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산화광 자체가 이제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코로나나 뭐 노사분기후 같은 이슈도 있지만은 좀 길게 본다 하더라도 공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산화광 이슈라든지 뭐 그다음에 장비의 노후라든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공급 상황이 그렇게 나아질 저기가 안 보인다. 뭐 그렇게 옛날에 사진 보면 남미에 무슨 이렇게 지표면에 굴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퍼 올리는 건데 그걸 다 퍼서 이게 뭐 그게 역으로 산처럼 밑으로 쑥 꺼지는 그런 사진 봤었거든요. 그게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그 중국이 제일 중요한 나라죠. 이제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공급에서는 뭐 칠레, 페루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나라면은 이제 수요는 중국이 제일 지금 넘버원이죠. 중국이 50% 쓰거든요. 전 세계 구리에 한 50% 씁니다. 뭐 전기동 생산도 한 50% 하고요. 그다음에 쓰는 것도 한 50% 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수요 측면이 이제 많이 정하는데 중국의 이제 GD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1분기에는 이제 마이너스로 빡 갔지만은 지금 거의 뭐 회복했죠. GDP도 이제 회복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달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동하고 그래프인데 달러가 계속 약세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뭐 아무래도 달러 표시로 되다 보니까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면 이제 전기동 가격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소비량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그 2000년대 소비량 보시면은 그 전에 2019년, 18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초반에만 조금 낮아졌지 많이 썼네요. 더 올라갔어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구리 소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탄탄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LME 그 런던 메탈 익스체인지에 있는 그 구리 재고도 지금 뭐 연중 최저점이죠. 지금 보면 이제 8만 톤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이제 뭐 30만 톤, 40만 톤 뭐 저거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8만 톤 정도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타이트하다. 구리 DF라도 사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위에나인데요. 위에나가 이제 작년에 한 7.2 정도에서 지금 한 6.5 정도로 떨어졌죠. 그래도 그 얘기는 이제 강세로 간 거기 때문에 한 12%, 13% 강세 갔는데 그럼 그만큼 이제 바잉 파워가 더 커진 거죠. 중국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같은 위안화로 더 많이 살 수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게 위안화도 좀 봐야 되는 게 위안화 환율이 더 밑으로 가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쓸 거고요. 보면은 그렇게 되면서 구리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있네요. 저것도 있어요. 보면은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연간 구리 쓰이는 양이 한 2,400만 톤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 채광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만드는 게 한 2,000만 톤, 2,100만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300만 톤, 400만 톤은 이제 그 스크랩 폐구리 다시 녹여가지고 뭐 옛날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전선 잘라다가 그냥 뭐 쓰고 맨홀 뚜껑도 옛날 구리인 거 막 그쵸. 뜯어가고 쓰고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공급되는 게 이제 그런데요. 그런 게 3만 톤. 그 지금 현재는 이제 돈이 되죠. 보면은 지금 현재 가격에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비싸니까. 이제 하는데 얼마 전만 해도 그게 가격이 낮으니까 돈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스크랩을 갖다 그렇게 많이 모아놓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저거 되겠지만은 그 스크랩도 보면은 사실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가 어떤지를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아까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이 이제 뭐 구리가 차지하는 게 한 13%, 15%한 그 정도 됐었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그쪽이 더 많이 이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친환경 쪽으로 가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제 전기차 뭐 지난번에도 한번 팔라디움, 플래티늄 할 때 한번 했었었는데 플래티늄, 팔라디움도 이제 전기차에 많이 쓰이죠. 저거 하지만은 보면은 구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도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에는 무조건 구리가 들어가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3kg 정도 쓰인다고 그러는데 하이브리드는 한 40kg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더 많이 60kg. 그다음에 배터리로 가는데 한 83kg 뭐 이 정도. 그다음에 뭐 배터리 뭐 버스 뭐 이런 거는 뭐 200kg 뭐 300kg씩 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는 뭐 일반적이 한 2배 정도, 순수 전기차는 이제 한 4배 정도 더 많이 씁니다. 구리를. 왜냐면 뭐 전기로 아무래도 전기로 하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쓰이게 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이제 EV 차량 판매를 보시면은 이제 블룸버그에서 지난번에 나왔었던 건데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그렇죠, 보면은 EV 판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수요가 보면은 뭐 한 370만 톤 정도 이제 구리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전기차 비중이 이제 0.7 그러니까 70만 톤 정도 이제 차지를 하는 건데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뒤에 보면은 이제 580만 톤 정도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쓰이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이 정도면 이제 15%인데 여기 580만 톤이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뭐 전체가 2,400만 톤 수요라고 했었을 때 뭐 580만 톤이면 뭐 20%가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20%가 넘어가는 거고, 그거는 다 전기차 분야에서 오는 거죠. 늘어난 폭을 보면 이제 전기차가 그냥 늘어나는 거죠. 전기차가 230만 톤이면은 전 세계 수요에 전기차만 해도 한 10% 차지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10년 내에 그 정도 이제 구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거고,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고 보면은 그 다음 장 보시면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에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구리가. 태양광 같은 경우 한 50만 톤 정도 쓰이는데 10년 뒤면은 한 170만 톤 정도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 쪽에도 보면은 지금은 이제 한 30만 톤 쓰이는데 뭐 10년 뒤에는 한 110만 톤 정도 그 정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다 합쳐도 보면은 구리 수요가는 이제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2019년하고 204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특히 이제 늘어난 부분이 이제 일렉트릭 네트워크 부분하고 그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쪽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는 대충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맞춰졌었는데 저기 공급보다 수요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구리 공급자가 더 우위인 시장인데 더 가속화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갔었지만은 앞으로도 보면은 공급은 좀 제한적이고 수요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구리 가격을 갖다가 한번 좀
길게 한번 좀 보면은 예전에는 그렇게 비싼 저건 아니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90년대에서 뭐 2000년 초반 때만 해도 한 2,000불에서 3,000불 정도 움직였었고요. 그게 이제 쭉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한 8,000불, 9,000불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확 가라앉았었다가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거의 한 10,000불 정도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좀 예, 내려오다가 그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생산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은 빨리 쫙 늘어났는데 이제 소비가 뒷받침이 안 되면서 좀 그다음부터 내려- 이제 쭉 밀렸었던 거죠. 예, 다시 올라온 거고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옛날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 거의 한 9,000불, 9,600불까지 갔다가 이제 그러니까 예전 이제 고점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급 쪽 관련된 그런 이슈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공급 쪽 관련해서 원활하지 않고 수요는 이제 지금 친환경 쪽으로 이제 가면서 이제 전기나 이런 쪽에 이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거든요. 그렇죠. 옛날하고는 좀 다른 거죠. 달라지죠. 옛날에 이제 공급을 확 늘렸었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을 확 늘렸었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가 이제 거기 늘린 생산량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구리 가격이 이제 줄줄줄줄줄 밀려는 그런 저거 있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보면은 그때보다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구리 생산하는 단가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제 생각보다는 굉장히 빨리 올라왔어요. 구리가 올라갈 거로는 생각은 했었었는데 굉장히 빨리 올라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앞으로도 보면은 좀 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구리금은 어디서 거래가 되냐 세 군데 정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코맥스 그러니까 CME 계열 거기하고 그다음에 LME 그다음에 이제 그 상해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일단 상해는 외국인들이 일단 거래가 안 되고 LME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그 제조업체나 상사나 이쪽에서 실물 업체들이 이제 사용하는 업체고 구리 CME 계통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HS도 가능하고 증권사 통해서 이제 선물도 할 수 있죠. 선물도 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좀 다른 게 이제 단위가 이제 파운드로 이제 하니까 저게 되기 때문에 이제 LME 저기하고는 조금 틀리긴 한데 금방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리 가격이 이제 좀 올라오다가 요즘에 좀 주춤하기는 한 상태인데요. 좀 조정받는 기간이 좀 있을 수는 있으나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상승한다.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중으로는 다시 10,000불 트라이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공급이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게 지금 상황 자체가 코로나도 있고 그다음에 설비 투자나 이런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암만 지금 가격이 높다 그래도 이제 생산을 더 하려고 해도 지금 생산 자체가 그렇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좀 더 조정을 받는다든지 최근에 너무 빨리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쉬었다 가는 측면도 있고 한데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번 좀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 관점에서 좀 볼 수도 있는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저런 거로도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석탄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석탄으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었던 거고 그 에너지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석유 쪽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석탄에서 석유로 넘어갔고 석유에서 이제 환경 때문에 이제 전기 쪽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큰 에너지의 이제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전기 쪽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은 무조건 구리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저거이기 때문에
그런 좀 큰 흐름에서 이제 그 에너지의 시프트라는 측면에서 한번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잘 몰라서 그런데 구리 대체제가 있나요? 전기, 구리 전기 그러니까 뭐 이런 것 중에? 뭐 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금? 고등학교 때 그 금은 너무 비싸고요. 이제 금은 너무 비싸긴 한데 저기 그 구리 대신 이제 쓰는 게 알루미늄을 이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도 비쌀 것 같은데 왠지? 알루미늄도 비싸지 않나요? 아니 알루미늄 훨씬 싸죠. 훨씬 싸요? 알루미늄 훨씬 싸고요. 그러니까 구리만큼은 못해도 이제 대체제로 이제 쓸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알루미늄을 전선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도성이라든지 이런 게 구리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알루미늄도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작년 초만 해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됐었습니다.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구리에 이제 한 구리의 3분의 1. 네, 3분의 1 정도 됐는데 지금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리가 안 들어가도 구리만큼 이제 전도성이 꼭 필요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알루미늄을 좀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좀 저건 하긴 하지만은. 그래서 더 이제 차이가 나면은 이제 알루미늄 쪽도 이제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예,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보면은 이제 구리보다는 좀 못하기 때문에 구리 재활용 업체 이런 것도 좋겠네요. 그래서 아까 그 스크랩이라 말하는 이제 그 사업자들이 저희 있죠. 집 근처에 네. 그런 스크랩 막 이런 데가 요만했거든요. 네. 최근에 이만해졌어요. 막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시는데 돈이 되니까요.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딱 얘기했는데 이래서 걔네가 계속 커지는구나. 그리고 구리가 좋은 장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래된 스크랩을 쌓아놔도 뭐 성질이 안 변하니까 그렇죠. 그 소위 이렇게 매집해놓고 기다릴 수가 있는데 철 같은 경우는 녹이 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에서 구리는 좀 투자 가치가 맞아요. 더 있잖아요. 막 마음껏 쌓아놓고 뭐 시장 지배력이 있으면 이제 안 푸는 거죠. 그러면 구리가가 더 올라갈 수도 매점 매석하고. 그런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하시는 분은 아직 못 봤지만 아직은 또 큰 사람들은 하긴 있겠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인데 이제 일반 업체는 아닐 것 같고요. 그렇겠죠. 일반 업체 거래선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과거에 한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만 터지고 구리가 한번 3천까지 쭉 내려갔을 때 큰 창고 가지신 분이 한 번 쥐고 있었다는 한번 소문이 하셨대요. 있었대요. 한국이에요? 아니면 한국인이. 한국인이. 그래서 9,000불 갈 때 이제 일반 업체에서 팔아라 그랬는데 뭐 자기는 안 판다. 뭐 더 올라가면 판다. 그랬다는 얘기가 저도 뭐 풍문으로 들었는데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오늘 조 전무님이랑 이렇게 또 구리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은 저희 이제 회사의 리서치에서도 구리 가격 좀 상승 작년에 얘기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어떤 실물 수급보다는 어떤 시중에 풀린 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갖다가 순서상 이제 원자재로 보통은 이제 흘러가는 패턴상 이제 자금 투기적인 수요가 간다 이것만 봤는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그 어떤 근원적인 사실 원자재는 수급이 메인이니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죠 보면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구리 가격 좀 전망을 얘기해 주셨고 또 지난번 팔라디움하고도 또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구리 투자 저도 이제 뭐 얘기를 들어서 구리 투자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걸 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닌데요. 보면 이제 그럴 수 있는 트렌드 자체가 가능성이 그렇다. 있죠. 지금 너무 빨리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제 뭐 지금은 좀 조정을 좀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은 뭐 펀더멘탈 자체는 이제 굉장히 좀 전망이 좋네요. 이게 또 파생의 장점이죠. 조정을 받아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조정 받기로 하고 오히려 이렇게 주식하고 달리 조정 받을 때도 투자를 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리버스로 장기 투자도 되니까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이제 국내에 보니까 ETF도 있는데 ETF와 선물 차이만큼 그런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트래킹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선물 장점은 또 레버리지를 좀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나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선물 하나 사놓으면 롤오버 계속 해준 버튼 뭐 이런 거 해서 딱 사놓고 계속 가져가서 저절로 막 롤 해주고 이런 사람들 없나요? 그런 기능은 없는데 좀 사업적으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시점에 좀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롤을 해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백이잖아요. 구리 같은 경우 백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롤오버 하면은 사실 뭐 괜찮죠. 콘텐거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이제 롤오버 할 때마다 더 좋은 가격에 그렇죠. 사는 더 낮은 가격에 그런 낮은 가격에 구조인데 사는 거니까. 그게 이제 시점의 이슈가 좀 있어요. 저희가 언제 하느냐라고 고객들이 동의하지만 그게 가격이 뭐하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이슈가 좀 예를 있을 수 들면 그런 있어요. 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볼륨이 차근얼물 그널, 그러니까 주식 선물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널물 그게 볼륨이 바뀌는 날 종가에 무조건 전환해 드립니다. 구리 선물도 장기 투자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향적으로 고민해볼게요. 근데 원래 제가 아는 뭐 진짜 돈을 잘 버는 선물로 고객들이 그렇게 장기 투자로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커머디티는 원래 약간 장기 투가 가능하니까. 옛날에 원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콘텐츠가 셀 때는 이게 갖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롤오버 할 때마다 그냥 약간 계속 가격이 까지니까. 불리해지니까. 근데 지금 구리 같은 경우는 백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매수해놓고 원월물일수록 싸니까 더 싸게 사고 롤오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선물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선물은 다 단타하는데 오히려 또 선물 장투가 가능하거든요. 자금만 원활하게 조달을 하면 레버리지가 있으니까 레버리지 안 하면 되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안 쓰면 레버리지 줄이면 적게 쓰면 정확한. 그래서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엔화 나중에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엔화를 한 1년 넘게 엔화 2년 정도 엔화 내려가는데 베팅을 해갖고 그걸 다 풀로 다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주가지수 S&P 올라가는 거에 베팅해서 그분도 한 2년 반? 그러니까 매수만 계속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주가지수 올라가는 수익을 다 챙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데 구리도 어떻게 보면 그런 관점에서 그쵸,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됐다. 그리고 오히려 또 조정 받으면 또 좋은 찬스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사면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원자재 중에 광물은 다 남미 베이스가 많잖아요. 그쵸, 네. 남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백신을 구하는 건 아무리 빨라도 내년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약간의 공급의 이슈가 또 있을 수 있다. 작년에도 그런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뉴스를 좀 관심 가지고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펴본 구리까지 그래서 아무튼 닥터카파가 여러 의미가 있거든요. 그 중국 경기 회복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상품 올해 제가 봤을 때 원자재 중에 뭐 요즘에 원유 많이 올라서 다시 원유 얘기도 나오지만 개인적으로는 구리는 꼭 관심을 가질 만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긴 시간 이제 뭐 새로운 내용 이제 좀 즐겁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히 뭐 간만에 올해 복귀하신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할까요? 뭐 순서 먼저 하실까요? 어쨌든 뭐 코로나로 사람도 잘 못 만나고 모임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주식은 막 가다가 이제 쉬고 오늘 막 이렇게 얘기 듣는데 되게 또 혹하게 만드시네요. 저도 약간 괜찮은데? 괜찮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우는 시간도 되고 그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많이 돼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좀 재밌게 계속. 재밌게. 저도 뭐 그동안 뭐 이런 뭐 모임도 이제 사실 이것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중단이 됐었던 거고 그동안 이제 뭐 저거 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조금씩 뭐 아직까지 코로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희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뭐 이렇게라도 이제 만나서 이제 한번 얘기하고 뭐 이렇게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작년부터 보니까 금융 투자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젊은 친구들까지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식 관련된 거 요새 뭐 많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제 주식 외에 투자 분명히 여러 가지 투자가 있으니까 이런 두 분 얘기 들으면서 사실 새로운 투자나 뭐 새로운 이슈 많은 공부가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선물 되게 오래 직업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자극도 되고 아까 또 혹하는 마음도 들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투자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좀 내용을 보면 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의 이슈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